오늘은 경제 재개방으로 직장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 팬데믹으로 직업을 잃었거나 임시 휴직했던 분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금 전화에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찬호 변호사입니다. 네. 자, 다시 복귀할 때 직원들의 이 봉급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네. 봉급뿐만이 아니라 네. 직원들의 여러 가지 베네핏, 혜택 등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어허. 다만 이제 위헌적이고 차별적인 의도 없이 집행이 돼야 되고요. 어허.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리오프닝 때 어떤 직원, 또 누구를 복귀시키나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복귀 후에 이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 급여 조정이라든지 업무 환경을 많이 좀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급여 조정이 되겠는데요. 이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일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직원 개인마다 액수 조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서로 궁금하니까 서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사는 이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급여 조정에 불만을 품을 수가 있고 또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많이 이렇게 일일이 공유하는 게 반갑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비밀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패칙을 이제 집행하는 회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 법에 어떠한 위법 사항이 되는지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원의 봉급을 혹시 조정할 때요. 조정이 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봉급 조정이 가능할까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사의 매니지먼트, 회사 경영진의 어떤 권한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직원의 봉급과 혜택 비밀 유지 조항이 합법이냐 아니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연방법 노동법에 보게 되면은 합법이 아니고 사실상 위법이 되는 거고요. 이 회칙에 잘못 기재가 되거나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본사가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 본사가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사를 여기다 오픈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회칙이 여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급여와 회사 혜택 등을 비밀 정보라고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 간의 이러한 소통은 징계 조치나 해고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회칙을 쓰시는 회사가 있는데요. 반드시 합법이 아니고 위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Employee Handbook이나 Policy로 서류화된 회사도 있지만 서류화되지 않았지만 회사 내에서 관행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위법이 되겠습니다. 이 비밀 유지 조항이 이게 합법입니까? 비밀 유지 조항이 합법이 아닙니다. 위법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이 되고요. 이 적용되는 법을 보게 되면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7조항에 의거한 연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떠한 concerted activity, 일관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요. 그런 권리는 이제 급여 조건이나 고용 조건 등을 의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이렇게 조직화할 수 있고, 조직화한다는 건 이제 유니언이 되겠죠. 노동조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위 등등이 이제 포함이 되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직원의 권리를 회사에서 거부하는 거는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여쭤보신 질문, 비밀 조항이 합법이냐? 합법이 아니고 위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National Labor Relations Act를 보게 되면 이제 주로 노동조합을 다루는 기관, 또 노동조합을 다루는 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법 하나만은 모든 회사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회사에 적용이 된다고요? 네. 예, 다시 한번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게요. 회사 네. 폴리시의 회사 규정에 네. 직원의 월급과 혜택은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이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불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조항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아예 이거는 빼자라고 얘기돼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하.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서로의 봉급을 물어보거나 어떤 혜택을 받는 거 물어보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부자연스럽고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런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보게 되면 서로를 보호하는 프로텍션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그거를 비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게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적용되는 법은 어떤 법들이 있어요? 네, 적용되는 법들이 이제 말씀드린 연방법이 되겠고요. National Labor Relations Act가 되겠고요. 저희들은 주로 이제 NLR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법에 의거해서 직원의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저 또 다음번에 이제 궁금한 거는 봉급을 의논을 할 때 징계 네. 부분도 아마 의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징계가 가능한가요? 네, 법적으로 이제 봉급 의논 시 징계한다는 것도 역시 위법이 되겠고요. 이 NLRA 법에 의하면 직원들끼리의 일관적인 활동, 소통은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절대로 이러한 이 비밀 조항에 제한을 둘 수가 없느냐? 제한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권리 행사, 소통, 행위들, 직원들의 행위들이 업무 시간에는 당연히 금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하지 않는 직원, 제3자의 직원의 정보를 다른 직원들이 논하거나 아니면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직원의 건강 상태가 노출된다거나 신체장애, 의학 정보 등의 정보가 이제 새어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러한 소통과 권리 행사에 회사는 제한을 둘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월급이나 혜택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서로 뭐 얘기를 나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한 직원들의 봉급과 혜택을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라. 그리고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 되겠고요. 네. 다만 이러한 행위, 직원들의 행위에 제한을 둘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업무 시간의 금지. 또 하나는 참여하지 않는, 의논이나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 직원의 정보를 서로 논할 때, 아니면은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을 때,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컬 컨디션, 다른 직원의 건강 상태나 신체 장애, 의학 정보 등의 프라이버시 정보가 노출될 때는 이러한 행위를 회사 차원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제한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급여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가 중요한데요. 주로 이제 직원들이 서로 대화 중에 casually 서로 쉐어하고 나누는 정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적절한 방법으로 소유하는 급여 정보는 얼마든지 금지하고 제한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하나의 example을 드린다면 이제 다른 직원의 급여와 혜택이 너무 궁금해서 HR이나 인사부에 이제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누구의 급여나 아니면은 정보를 좀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부적절한 접근 방법으로 소유하는 급여 정보는 제한과 금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정보를 제공한 HR 직원은 징계가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네, 주지 말아야 될 정보를 노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인의 정보는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서로 나누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에게 받지 않는 그러한 다른 방법으로 소유하는 거는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 번 또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최용호 앵커께 주찬호 변호사 한 달 월급이 뭐 10,000불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흘렸는데 그러면 제가 징계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불리한 인사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천한 변호사가 얼마를 받는데 알고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한 상황이 회사 경영진에 보고가 되고, 누구가 제3자의, 어떠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부적절하게 주고받고 있다 했을 때,
회사에서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해고를 시켰을 때 불리한 인사 조치가 취했을 때는 그 노출시킨 직원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지금 복귀하는데 봉급을 좀 더 올려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경영주와 앉아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럴 때 경영주로부터 너는 왜 쓸데없이 봉급을 올려달라 그러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징계가 또 가능한 겁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의 조항은 직원들끼리 직원들 사이는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본인의 정보는 얼마든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제한적인 거는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논할 때 제한과 금지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떠한 경영진과 직원 간의 직접적인 급여에 대한 대화 괜찮습니다. 그거를 금지하는 게 이제 위법이 되겠습니다. 그걸 금지하는 것이 위법이다. 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건 맞는 얘기일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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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위법이 됐을 때 네. 손해배상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나 되나요? 네, 손해배상이 가능하겠고요. 네. 근데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policy가 있다는 것 자체로만 손해배상의 의무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이러한 policy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policy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나눈 직원들에게 징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해고를 했을 때 이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회사가 하게 된 거고요. 네. 이러한 불리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지만 징계 또는 해고가 있어야지만 받지 못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의 policy를 완전히 고치고 그다음에 직원에게 통보해야 될 의무가 또 주어집니다. 네. 직원에게 통보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통보 노티스를 당연히 줘야 되고요. 네. 주로 이제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드에 속한 고문 변호사가 조사나 소송 제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의 급여나 혜택 조건들을 서로 공유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일관적인 활동을 금지하는 policy를 회사는 한번 리뷰를 해보고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리튼으로 직원들이 사인하는 인포의 핸북에 서류화되지 않은 policy라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또한 암묵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으면 즉시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는 그걸 못하게 일단은 공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 법이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만들어진 법 조항인가요? 항상 기존되어 있었던 그러한 법이 되겠고요. 이 문제가 다시 이제 좀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팅에 모여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회사의 경영과 그다음에 직원의 급여나 봉급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직원이 그럼 저의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회사 차원에서 그거는 좀 비밀스러운 컨피덴셜하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하고 금지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회사에서 말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당신네 회사에서 일하던 김모 씨가 우리 회사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랬을 때 내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예,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전 고용주는 당연히 있고요. 다만 그러한 질문을 해왔을 때 이제 레퍼런스를 추천을 해달라는 건데요. 레퍼런스를 하실 때는 아주 중립적인 인포메이션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립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중립적이라는 건 이제 고용 기간, 그 다음에 라스트에 가지고 있었던 직책. 예. 그 다음에 받았던 급여, rate of pay가 얼마가 되는지, 네, 그러한 정도까지만 이제 노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 사람이 뭐 좋은 직원이었다, 나쁜 직원이었다, 특히 주관적인 어떤 리뷰 같은 그러한 피드백은 레퍼런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그런 문의가 올 때는 아예 그냥 우리는
그냥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가 제일 좋겠네요. 네, 노코멘트 그 객관적인 중립적인 인포메이션 외에는 다른 인포메이션을 노출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